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2-2023 시즌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한 토트넘 허스퍼,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빠르게 여름 이적 시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벌써 두 번째 영입 선수 공식 발표가 나왔고요. 세 번째 선수가 누가 될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잉글랜드 대표 윙어 마커스 레시포드에게 오퍼를 했던 사실이 공개됐고요.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 선수가 최근 덴마크 대표팀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크리스티안 에릭센이 토트넘으로 올 수 있다라고 깜짝 발언을 하는 등 토트넘이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피셜부터 이적설까지 토트넘의 최신 상황 지금부터 종정리해드리겠습니다. 프레이저 포스터 골키퍼의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원래는 포스터 골키퍼가 이반 페리시치보다 훨씬 더 빠르게 개인 합의를 마치고 영입이 될 것으로 이제 알려졌었는데 행정 문제라든지 계약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이반 페리시치가 올여름 오피셜 1호가 됐고 포스터 골키퍼가 2호가 됐습니다. 포스터 골키퍼를 영입했다라고 토트넘 공식 홈페이지가 알렸는데요. 영국 시간으로는 6월 8일 화요일 오전 11시, 한국 시간으로는 6월 8일 밤에 알려진 내용입니다. 공식 발표 내용 우선 상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프레이저 포스터의 이적을 발표한다. 경험 있는 골키퍼 포스터는 2024년까지 우리와 계약에 서명했다. 사우샘프턴과 계약이 만료되는 7월 1일에 합류한다. 포스터는 2014년 셀틱에서 사우샘프턴으로 이적한 뒤 프리미어리그에서 134경기를 출전했고 42회 클린시트를 기록했다. 잉글랜드 대표 선수인 포스터는 뉴캐슬 유나이티드에서 경력을 시작했고 스톡포트 카운티, 브리스톨 로버스, 노리치 시티에서 뛰었고 노리치 시티의 챔피언십 승격을 도왔다. 굉장한 베테랑 선수라는 것, 일단 134회 프리미어리그 출전 그리고 42회 클린시트를 통해서 최근 경기력이 검증된 선수고 나이가 꽤 있지만 이게 골키퍼로서는 무조건 도움이 되는 그런 풍부한 경험이자 노련미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양한 리그, 하브리그도 거치면서 많은 경험을 쌓았는데요. 토트넘과의 맞대결에서도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골키퍼로서 사실은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주전급으로 뛸 수 있는 선수 때 토트넘이 이런 주전급 선수를 백업으로 보유하게 됐다는 것은 지난 시즌의 골린이라든지 그 지지난 시즌의 조하트 골키퍼를 생각한다면 훨씬 더 강해졌고 로테이션을 가동할 컵 대회에서 더 강력한 전력과 수비력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포스터는 2010년에 1년 임대로 셀틱에 합류한 후 1년 더 임대 선수로 뛴 이후 2012년에 완전 이적했다.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경기에 참가했고 3차례 스코틀랜드 프리미어십 우승과 2차례 스코틀랜드컵 우승을 이루는 등 성공적인 시간을 보냈다. 포스터는 2014년 사우샘프턴에 합류했고 두 번째 시즌에 2016년 2월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선수상을 받는 등 인상적인 플레이를 펼쳤다. 2016-17 시즌에는 사우샘프턴이 리그컵 결승전에 진출하는 과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준우승을 차지했다. 흥미로운 것이 정말 다양한 경험, 챔피언스리그 참가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승 경험이 있는 선수다. 스코틀랜드 최고의 팀 셀틱에서 챔스도 나갔지만 다양한 대회 우승을 경험을 했고 그리고 나서 사우샘프턴에 와서도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선수상을 받을 정도로 리그 내에서 압도적인 모습도 보여줬었고 무엇보다 사우샘프턴이 비록 우승은 못 차지했지만 리그컵 결승전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컵 대회에서 어떻게 돌파해 가는지의 경험을 충분히 쌓았다. 그런 것들은 2022-2023 시즌에 토트넘이 리그는 아니더라도 챔피언스 리그는 아니더라도 FA컵이나 리그컵에서 최소한 한 개의 우승 트로피를 들고자 하는 과정 속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무엇보다 사실은 챔피언스 리그와 프리미어 리그를 위고 로리스 골키퍼가 뛴다면 포스터 선수는 리그컵과 FA컵의 주전으로 나설 것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부분인 것이죠. 2019-2020 시즌 포스터는 1년 임대로 다시 셀틱에 돌아와 스코틀랜드 프리미어십 우승, 세 번째 스코티시컵 우승 및 스코티시 리그컵 우승에 국내 대회 트래블을 달성했다. 국가대표 선수로는 2013년 11월 잉글랜드에서 데뷔했고 6차례 경기를 뛰었다. 가장 최근에는 2022년 3월 잉글랜드 대표팀의 콜업을 받았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 잉글랜드 대표로 선발됐고 프랑스에서 열린 유로 2016 대회 23인 스쿼드에도 포함되었다. 잉글랜드 대표팀의 백업 골키퍼로도 활약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은 백업 골키퍼로서 주전 골키퍼를 서포트하는 과정 속에서도 팀 분위기를 잘 만들어가고 이끌어가고 또 그런 큰 대회 경험을 했다는 것 자체가 토트넘이 지금까지 영입한 그 후보 골키퍼 중에서 정말 최고다. 물론 조하트 골키퍼도 많은 경험을 갖고 있었지만은 커리어가 좀 꺾이고 있었고 경기력이 떨어지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무리뉴 감독이 기회를 주려고 했지만 많은 경기에 뛰기 어려웠었잖아요. 하지만 포스터는 다르다. 당장 최근까지도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줬고 최근까지
때까지도 잉글랜드 대표로 뽑혔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고 로리스를 위협할 수도 있는 그런 골키퍼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고, 무엇보다 홈그로운의 이제 요건에 맞는 잉글랜드 선수라는 점에 있어서 스쿼드 운영 가능성이 또 확보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영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포스터 골키퍼의 이제 입단 인터뷰에서도 이제 토트넘의 제안은 거절하기 불가능할 정도다라는 말로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에 나가게 됐고 최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을 통해서 많은 선수들이 또 매력적으로 느끼는 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인터뷰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4차례나 셀틱에서 스코틀랜드 프리미어십 우승을 이룬 포스터는 스코틀랜드 프리미어십에서 13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기록하기도 했고, 셀틱에서 선수들이 뽑은 올해의 선수상을 2번이나 수상했다. 셀틱과 사우스햄턴에서 유럽 대항전 47경기를 소화한 34살 골키퍼 포스터는 잉글랜드 대표로 6경기에 뛰기도 했다. 포스터는 절대적으로 기쁘다며 내게는 환상적인 기회다. 토트넘 같은 팀의 제안은 거절할 수 없다. 빨리 오고 싶었는데 이제야 오게 됐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개인 합의는 끝났는데 이제 마무리 과정 때문에 시간이 지체된 것을 좀 아쉬워했던 것이고, 계약 기간이 이제 사우스햄튼과 6월 말까지 돼 있으니까 그 시간이 끝나야 훈련도 할 수 있고 정식으로 참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너무나 기다려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13경기 연속 클린시트라는 기록뿐만 아니라 정말 유럽 대항전도 47경기를 소화했다는 것은 챔피언스리그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또 가능성, 챔피언스리그에 뛰고 싶은 의지도 보일 거라고 볼 수 있고, 본인이 어떻게 보면 이제 주전 경쟁도 하고자 하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는 것인데요. 포스터는 토트넘의 모든 시설이 월드 클래스다. 경기장은 내가 본 최고 수준이고 아마 다른 프리미어리그 선수들도 똑같이 생각할 것이다라는 말을 통해서 훈련장도 그렇고 경기장도 그렇고 토트넘이 시설적으로 분명히 빅클럽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닦아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빨리 와서 훈련하고 싶고 내겐 너무나 감사한 기회라는 말을 통해서 사우스햄튼에서 뛰었던 시간도 좋았지만 토트넘에 온 것은 본인에게는 업그레이드된 기회라고도 얘기를 하면서요. 본인이 이제 3번만 더 경기에 뛰면 챔피언스리그 50경기 출전을 기록하게 되는데 챔피언스리그에서 그 기록을 세우는 것도 기대할 정도로 내가 단지 백업으로만 머물지 않고 로리스의 자리 도전해보겠다. 이렇게까지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맞물려서 토트넘 허스퍼가 새로운 유니폼 2022-2023 시즌에 입게 될 유니폼도 공개했는데요. 이번 유니폼의 이제 실착과 이제 홍보 프로모션은 손흥민 선수가 이제 대표팀 일정 때문에 먼저 나왔기 때문인지 여러 가지 이유로 참여하지 않고 해리 케인 그리고 영입 선수인 로메로, 쿨루세스키 이 3명이 입고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지난 시즌과 크게 바뀌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 형광색 목 부분과 소매 부분에 이제 포인트를 준 부분 깔끔한 토트넘 유니폼인 것 같고요. 포스터의 오피셜은 나왔고요. 영국의 정론지인 더 타임즈가 유료 기사를 통해서 토트넘이 최근에 어떤 선수들과 접촉하고 있고 또 어떻게 협상하고 있는지에 대한 상황을 보도를 했는데요. 마커스 래시포드에게 오퍼를 했던 사실이 공개가 됐습니다. 본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공격수 마커스 래시포드를 영입하기 위해 움직였지만 거절당했다. 토트넘은 전방과 측면을 오갈 수 있는 포워드를 찾고 있고 24살인 래시포드는 최고의 폼을 찾기를 원하고 있다. 2021-2022 시즌 래시포드는 부상이 잦기도 했지만 끔찍한 시즌을 보냈다. 토트넘은 홈그로운 쿼터로 인해 잉글랜드 선수를 찾고 있고 래시포드는 맨유와 계약이 1년 남은 상황이다. 하지만 토트넘과 대한 래시포드는 맨유에 남기를 선호하며 에릭 텐하흐 신임 맨유 감독에게 인상을 주고 싶다고 대답했다. 래시포드가 맨유 유스 출신이잖아요. 사실은 맨유에서 어려운 시간을 겪기도 했고 올여름에 이적할 거다라는 얘기가 파다했습니다.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이런 팀들의 얘기도 나왔지만 현실적으로 래시포드가 지난 시즌에 보여준 경기력이라든지 잦은 허리 부상 같은 부분들은 래시포드에게 투자하기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제 래시포드가 리그 내에서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다퉜던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토트넘으로 가는 것보다는 맨유에 남아서 새로운 그 감독, 특히 유럽에서의 대표적인 명장으로 꼽히는 테나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의지를 보였고 사실은 자유계약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토트넘으로 지금 무리해서 옮길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토트넘 입장에서도 사실은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좀 제안을 한 것이죠. 지난 시즌 맨유에서 주전 경기에서 밀렸고 앤서니 엘랑가라든지 제이든 산초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또 올라오고 있는 데다가 영입할 선수들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래시포드 입장에서는 입지가 좀 흔들리고 있고 또 월드컵을 참가하려면 꾸준히 뛸 수 있는 팀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좀 혹시 모르는 그 오퍼를 해본 것이죠. 하지만 래시포드는 일단 맨유에 남겠다라고 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맨체스터 시티를 떠날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가브리엘 제주스에 대한 토트넘의 제안도 사실이다라고 더 타임즈가 보도를 했는데요. 제주스가 일단은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도 나오고 있지만 레알 마드리드는 이제 비유럽 쿼터 문제도 있고 또 제주스 본인이 프리미어리그에 잔류하는 걸 원한다고 해요. 다만 토트넘보다는 맨시티의 수석 코치 출신인 미켈 아르테타가 이끌고 있는 아스널이 좀 더 유력하다. 그리고 아스널이 훨씬 더 확실하게 주전 자리를 보장해줄 수 있다. 그래서 토트넘이 달려들긴 했지만 아스널은 제주스와의 그 영입 경쟁
경쟁에서 설득해서 이길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뭐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주전 공격수인 알렉산드르 라카제트가 이미 올랭픽 리온과 메디컬 테스트까지 진행하면서 떠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보니까 뭐 은케티아가 있다고 해도 제주스가 충분히 주전으로 나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이제 토트넘이 원하고 있는 선수, 중앙 미드필더로서 공격 능력을 갖고 있는, 공격 전개력이 좋은 크리스티안 에릭센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는 이제 언지를 한 것 같아요. 뭐 공식 비드 수준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교감을 나누고 있는데, 그 교감의 결과가 나온다면 어차피 자유계약 선수로 풀려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에릭센은 지난 시즌 단기 계약을 맺으면서 손을 내밀어줬던 브렌트포드의 장기 계약 제안도 받았고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에릭센을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토트넘만이 에릭센에게 제안을 한 팀들 중에 챔피언스리그에 참가하는 팀이고, 에릭센 본인도 챔피언스리그 참가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토트넘이 좀 영입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덴마크 대표팀이 UEFA 네이션스리그 대회를 치르고 있는데요. 이 대회에 참가 중인 호이비에르가 덴마크 언론과 인터뷰에서 에릭센이 토트넘으로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체 어떤 보도 내용인지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는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크리스티안 에릭센의 상황에 대해 직접 물어봤다며 토트넘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덴마크 대표팀에서 함께 지내며 호이비에르는 매일 에릭센에게 이전에 뛰었던 토트넘으로 오는 것을 권유하고 있다. 호이비에르는 물론 결정은 에릭센이 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모두가 에릭센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 그는 가족이 편하게 지내는 것도 중요시한다. 그에게 가능한 최선의 선택을 할 것이다. 콘테 감독이 나에게 에릭센이 지금 어떤지 물어봤다. 어떻게 지내는지, 함께 하면서는 어떤지도 물어봤다. 결정은 에릭센이 하는 거지만 팀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한다. 에릭센과 매일 여러 대화를 나누고 있다. 그는 좋은 선수이자 좋은 사람이기도 하다. 호이비에르가 에릭센과 덴마크 대표팀의 주전 미드필더로서 함께 호흡을 맞추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화도 많이 나누는데, 이적에 대한 얘기를 서로 나눌 정도로 또 개인적으로도 친밀한 사이거든요. 에릭센이 토트넘에 있을 때는 호이비에르가 토트넘에 오지 않았었고, 호이비에르는 에릭센이 토트넘을 떠난 이후에 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에릭센에게 호이비에르가 지금 토트넘의 분위기는 어떤지, 콘테 감독은 어떤지를 얘기해 줄 수 있고, 무엇보다 이제 콘테 감독이 직접 호이비에르에게 현재 덴마크 대표팀에서 에릭센과 함께 해보니 어떠냐, 현재 에릭센의 컨디션이라든지 경기력 어떠냐, 이런 것들을 물어봤다라는 것은 함께 이제 와서 토트넘에서 중앙 미드필드 라인을 형성한다면 어떨지에 대한 염두를 두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물론 토트넘이 에릭센만 중앙 미드필드로 보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공식 오퍼가 간 건 아니지만 후보에 에릭센이 있는 것은 확실하고요. 그리고 관심이 있는 것도 확실하고요. 이런 교감 끝에 에릭센이 뭐 좋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다면 충분히 토트넘이 에릭센을 데려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토트넘이 이제 제주스 영입에서 이제 아스날에게 밀리게 될 경우에는 공격 라인에 다른 보강 자원이 필요한데요. 아직 밀도 있는 소문은 아니지만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지역 스포츠 신문인 문도 데포르티보는 저희가 이제 이전에도 소개해드렸던 스페인 대표 공격수 알바로 모라타를 토트넘이 이제 영입하기 위한 경쟁에 참전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요. 독일 슈투트가르트 지역의 이제 지역 신문 슈투트가르트 나흐리흐턴의 보도에 따르면 토트넘 허스퍼가 오스트리아 대표 공격수인 사샤 칼라이지치 영입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어요. 일단 칼라이지치 선수도 내년 여름에 슈투트가르트와 계약이 만료되는데, 슈투트가르트가 2021-2022 시즌에 간신히 분데스리가에 잔류를 했잖아요. 본인도 이제 1997년생으로 한창 나이에 오르고 있고 좀 더 큰 팀, 조금 더 이제 유럽 대항전을 경험할 수 있는 팀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레반도프스키가 팀을 떠나겠다라고 선언한 바이에른 뮌헨도 이 칼라이지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만, 사실 칼라이지치 입장에서 바이에른 뮌헨에 갈 경우에는 확실하게 좀 백업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토트넘이 올 경우에도 케인의 백업으로 영입되는 것이지만, 그래도 토트넘이 이제 4개 대회를 소화할 수 있다는 점, 리그 경기 숫자도 훨씬 많다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는 좀 더 출전 시간 부분이라든지 도전의 측면에서 또 이제 조커로 들어가서 9번 공격수 역할을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충분히 좀 많은 기회를 얻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칼라이지치가 지난 2021-2022 시즌 분데스리가 15경기에서 6득점 2도움을 기록했는데요. 출전 시간 대비 공격 포인트 나쁘지 않고 2m의 장신 공격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확실하게 토트넘에 없는 이 뚝배기 옵션 정통 9번 타깃 플레이어로서 잘 뛸 수 있다. 다만 토트넘이 원하는 선수가 전방과 측면을 모두 이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전천후 자원을 찾고 있는 상황인데요. 베르바인이 뭐 그런 역할을 해왔고 베르바인이 떠날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 루카스 모우라 선수가 토트넘은 좋은 제안이 온다면 보내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지만 나는 남을 것이 유력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유럽에서 최대한 좀 뛰고 싶고 토트넘과의 계약이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우라가 나가지 않는다면 사실은 이제 측면 공격 자원으로는 모우라가 충분히 백업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신 공격수인 칼라이지치를 그냥 데려와서 케인의 백업으로만 쓴다, 뭐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모라타가 할 경우에는 전방과 측면을 모두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상적인 옵션이 될 수 있겠지만은 뭐 이적료라든지 또 영입 경쟁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모라타를 데려오는
그런 것은 뭐 기대하기가 크다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2022-2023 시즌 토트넘의 여름 이적설 최신 상황을 통해 호진도를 살펴보면요. 페리시치와 포스터의 영입이 확정된 가운데 미드필드 라인에서는 이제 에릭센, 오른쪽 윙백에서는 스펜스가 가장 유력한 영입 후보고요. 수비 라인은 바스토니가 이제 인테르 밀란에 남기로 확정을 했기 때문에 대안으로서 브레머 선수나 김민재 선수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파우 토레스와 스벤 보트만의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파우 토레스는 맨유 행을 좀 더 선호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스벤 보트만도 AC 밀란 행이 유력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어서 일단 브레머 영입을 추진해보고 브레머 영입까지도 사실 어려워지면 그 다음에 김민재 선수를 향해 움직일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토트넘 허스퍼가 콘테 감독이 원하는 6명의 영입, 나머지 4명은 어떻게 채우게 될지 한준TV에서 새로 나오는 보도들, 공신력과 상세 내용, 선수 분석까지 준비해서 여러분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또한 한준TV의 독점 네트워크를 통한 김민재 선수의 이적설, 한국 선수들의 올 여름 이적 시장 스토리까지 새로운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